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다. 왕께서는 그 당시에 느끼셨던 그 맛을 다시 느끼시지 못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맛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야 할 것이고, 왕께서는 전쟁에 지고 쫓기셔서 숨어오신 그 다급함과 그 허기짐이 있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기후의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이랬을 때만 그 맛은 다시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의 미각은 이미 왕의 나이와 함께 노후했고, 그리고 세계는 변화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과거의 그 유일무이한 그 경험을 다시금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우라입니다. 이게 유일무이한 현존성입니다. 일회적 현존성입니다. 그렇죠. 예술 작품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복제된 작품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제된 작품.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를 분자 수준까지 똑같이 복제해서 세월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복제해서 여기다 갖다 놓았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나리자가 진품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세월의 먼지까지도 똑같이 복제되었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정말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베냐민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예술작품은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역사에 종속되기 마련인데, 예술작품의 이러한 역사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예술작품의 일회적 현존성이다. 그 예술작품은 그 역사 동안 매번 1회 혼자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죠? 마저 가보죠. 아우라에 함께 포함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예술작품이 겪게 되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와 소유관계의 변화다. 물리적 변화의 흔적은 오로지 화학적 물리적 분석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복제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소유관계의 변화의 흔적은 어떠한 전통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의 추적 또한 모름지기 원작의 상황을 그 출발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들은 아무리 정교하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복제품이라 하더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아우라에는 그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원작, 오리지널은 원작의 시간적 공간적 현존성은 원작의 진품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이룬다. 어떤 청동작품의 녹청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이 작품의 진품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의 어느 특정한 필사본이 15세기 서구에서 나왔다는 증거 또한 그 필사본의 진품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진품성의 모든 영역은 기술적인 복제 가능성을 배제한다. 일반적으로 진품성은 위조품이라는 낙인이 찍힌 수제 모조품의 복제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질 수 있으나 기술적 복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전한 권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진품성이 완전한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기술적 복제는 원작에 대해서는 수공적 복제보다 더 많은 원본과 유사성을 지닌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컨대 사진의 경우에는 인간의 육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각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렌즈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있는 원작의 의도를 어느 정도 충실히 나타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최근에 3D 영상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확대나 고속 촬영술과 같은 기계적 조작의 도움을 받아 자연적 시각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도 있다. 둘째, 기술적 복제는 원작이 포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작의 모상을 가져다 놓을 수가 있다. 기술적 복제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진이나 음반의 형태를 통해 무엇보다도 원작이 모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든다. 사원은 제자리를 떠나 예술 애호가의 작업실에서 재현될 수 있고, 음악당이나 노천극당에서 연주된 합창곡은 어느 가정집의 방 안에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 복제는 예술의 보급과 향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품성을 넘어선 다른 가치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요. 이런 경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은 예술품의 진품성이다. 어떤 사물의 진품성이란 그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적 가치까지를 포함하고, 또 그 사물의 원천으로부터 전수되어 올 수 있는 사물의 핵심을 뜻한다.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적 가치는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제의 경우 후자가 사라지게 되면 전자, 다시 말해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적 가치 또한 위험에 처해진다. 위험해진다. 그렇습니다. 복제될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물질적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완전한 기술적 복제가 만약에 행해진다고 한다면 이런 진품성이 위협받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베냐민은 봅니다. 물론 베냐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제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건 고유한 가치인데 이것이 이 진품의 가치를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서 묘사합니다. 자, 맞아가 보죠. 물론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물의 권위이다. 복제에서 빠져있는 이러한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현존성을 우리는 아우라라는 개념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라가 복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태가 된다면 그 복제될 수 없는 진품의 아우라에도 불구하고 진품의 실제 가치는 떨어져 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베냐민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베냐민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제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원품의 가치들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과거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했던 LP에 녹음되었던 그 최초의 원판의 가치는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복제품이 많아질수록 모조품이 많아지고 모나리자의 그림이 전 세계에 더욱더 많이 알려질수록 모나리자의 원본의 값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우라는 베냐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예술적인 감각에 그리고 사람들의 미적인 감각, 취향 판단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언제나 그 인간의 정신에 실험되었고 또 인간의 자유를 끊임없이 다시금 상기시키고 또 모험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늘 철학보다 앞서 나갔고 그리고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관한 실험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술을 바라봐 왔던 과거의 철학자들의 태도들을 또 관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결과들 나와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는 역사철학과 변증법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